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감성소통연구소 박지아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자기소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면접장에 가면요,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왜 면접관들은 우리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항상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면접자가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 면접자를 알고 싶다. 세 번째, 이 면접자에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할 어떤 준비, 그리고 사실상 이 면접관들이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고 나서 뚫어지게 보고 있진 않아요. 주로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이시냐면 본인의 면접 평가표를 보면서 뭔가 다음 질문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기본적인 첫인상에 대한 어떤 인상을 남기시던지 그런 어떤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기소개를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이 귀한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어디에서 살고, 저는 어떤 학과를 나왔고, 이렇게 정말 평이하게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보통은 정말 기본적인 자기소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버벅거리고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보통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면접의 어떤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를 할 때 첫 문장, 첫 인상, 그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장 앞에 무언가를 붙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걸 붙여주시냐면 내가 이 면접에서 뭔가 내 어떤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 혹은 내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장점을 거기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수식어 혹은 캐치프레이즈라고도 하죠.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도 우리가 뭔가 눈에 띄는 것을 클릭하듯이 이 어떤 눈에 띌 만한, 귀에 뜰 만한, 귀에 들릴 만한 어떤 내용이 첫 문장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들은 이걸 넘기다가 한번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 목표는 뭐냐면요, 이 면접관으로부터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면접관이 우리의 자기소개를 듣고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앞에 이렇게 붙인다고 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책을 읽는 사람 박지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 첫 번째 줄에 대한 근거, 나의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스토리를 너무 길게 아주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 내용은 나중에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책을 읽는 사람 박지아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책을 읽게 된 것은 아마 13살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어떤 숫자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읽는 행동, 내가 했던 그 말에 대한 그 내용이 다음에 어떤 나의 현재의 내 모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읽는 거 좋죠. 그런데 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자, 면접을 보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면접관들이 이 친구가 우리 회사랑 잘 맞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면접의 답변에서 그것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13살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을 책 속에서 얻었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 공통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답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오해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물어보고 항상 대화를 나눠보고 그 갈등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책에서 얻은 교훈은 시간 관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할 때도 이 시간 관리를 잘 하면 신입사원으로서 일도 빨리 배울 수 있고 업무도 빨리 파악하여 제가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도움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면 처음에 나는 매일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짧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읽는 습관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나 나의 가치관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그로 인한 업무의 어떤 연관성,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히는 것으로서 이 짧은 자기소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으면 보통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자기소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했나요? 면접관으로부터 추가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면접관은 이 자기소개를 듣고 어떤 추가 질문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매일 책을 읽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제는 어떤 책을 읽고 오셨나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오셨죠?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준비를 미리 하고 있겠죠? 네, 제가 어제 읽은 책은 어떤 책의 어떤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 어떤 추가 질문이 왔는데 옳다구나. 내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이 온 거예요. 자, 이때 너무 외운 듯한 티를 내면 매력이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고민하는 한 1초 정도의 약간의 고민하는 척을 하고 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누구 면접자는 책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 뭐 그런 건 뭐였나요? 뭐 이런 거랄지 책을 왜 읽게 됐나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간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 현장에서 바로 어떤 질문을 받는 사람은 다르겠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요? 면접관으로부터 어그로를 끌어 혹은 궁금증을 일으켜서 추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면접의 흐름을 내가 주도해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 면접장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추가 질문들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첫 문장을 어떻게 뱉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면접장의 공기,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내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면접장의 분위기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미리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내 이름 앞에 어떤 것을 붙일 것이냐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가치관을 말할 것이냐, 내 행동의 어떤 습관적인 부분을 말할 것이냐, 대부분은 장점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모두 내가 이 면접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곳에 넣으면 가장 좋아요. 어필할 수 있는 내용,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나를 수식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일을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인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직무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성향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비슷한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영업직이에요. 영업직인데 저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처음 만난 사람과 바로 친구를 할 수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짧게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현재 모습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업무나 직무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좋은 도움을 받아 신입사원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까지 연결이 되면 최고의 자기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것을 낱낱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러면 질문거리가 없어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지를 두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네. 이 부분 뭐지? 무슨 말이지? 라고 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면접관으로부터 질문을 이끌어내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질문이 계속적으로 내가 준비한 예상 질문과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아주 결과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는 이렇게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떤 상황에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시간을 좀 충분히 두고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론보다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체득하여서 내 것으로 완전화시킨 다음 그곳에 가서 덜 떨면서 한번 해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 면접의 경험 많이 가지시고요. 가급적이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과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질문을 미리미리 만들어 보고 그것을 또 연습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이 연습이 사실은 이 면접장에서의 어떤 성공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취업에 꽃길이 열리기를 그리고 탄탄대로를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항상 기원하는 박지아 강사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했던 것들은 지금 바로 연습해 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취업 꿀팁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